이렇게 258쪽 보면 재개발에서 분양대상 조합원인 경우.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투자하면 어떻게 분양자격이 주어지냐 이 말이죠. 그렇지. 단독 다가구주택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분양 자격이 주어지죠.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분이 너무 적어가지고 분양형 최소형 이제 조합원이 부족하고 분양형 최소형 그 권리가액보다 작을 때는 뭐 현금 청산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조합보다 분양 그 아파트가 신규 분양 아파트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 전체 소유한 사람은 이제 그 된다. 주택 등이 신축 단계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권리 산정 기준 이전부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토지 면적의 90제곱미터 이상이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분이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요. 달라. 근데 그거를 일괄로 샀는데 그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사고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조합원 수는 작고 이 그 신규 아파트 세대 건립이 되는 세대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권리 산정 기준에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건물하고 토지 사가지고 두 개를 따로따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땅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하나는 100제곱미터고 하나는 90제곱미터 있어. 이게 근데 지분으로 돼 있어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신조례 적용 대상인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이다 그러면 이전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이라고 하면 이게 그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분할됐고 신조례 적용 대상으로서 구조례 적용이면 2003년 12월 29일 이전에 이 공유 지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조례 적용이 되면은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렇게 공유 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이전이면 전이라고 하면 요것도 A한테 팔 수도 있고 요걸 B한테 팔면 이렇게 A도 분양 자격, B도 자격. 그러나 요게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분할돼 가지고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언제 팔았느냐? 이거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팔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할이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공유 지분이 돼 있는지 아니면 필지가 분할됐는지 하고 언제 그런 거를 각각 분양 자격이 나오는데 그거를 언제 팔아야 되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하루 전에 팔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각각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적법하게 되고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원래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재개발 구역에다 하나의 분양 자격이 나오지만 이 토지와 건물이 이제 그렇게 이제 소유자가 나눠졌다든가 이게 같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바꿔놓잖아요. 재개발 지역이 예상되는데 그럼 각각 분양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권리 산정 기준에 토지가 A고 건물이 B요. 그런데 그거를 권리 산정 신조례 적용 대상으로서 권리 산정 기준에 토지를 B로 놓고 건물을 A로 규정했다면 각각 분양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 그런 게 이제 지분 쪽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타인이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한 경우 이럴 때도 분양자격이 건물만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요. 근데 다만 이 건물가가 작아가지고 현금 청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인이 토지나 국공유지의 주택 등을 소유한 자는 건물 등이 등기되어 있든 뭐가 건물이든
건물 면적과 상관없이 분양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점유, 주차장, 판넬, 야적장 등은 안 된다. 다만 건물이 서울시 구조례 적용 대상이면 2003년 12월 30일 전, 그러니까 29일까지 쪼개져야 되고, 신조례 적용 대상이면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전으로 가고요. 구조례는 전이에요, 전. 이 권리 산정 기일까지만 쪼개지면 되는 거예요, 신조례에서는. 구조례에서는 전해야 되고,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만 되면 종전산의 권리가액이 낮아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지어지는 최소 평형의 권리가액이 부족할 때, 그리고 조합원이 많아가지고 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요가 부족하다 그러면 현금 청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그리고 옛날에 같으면 뚜껑이라고 해요. 뚜껑. 지금 그런 표현 안 쓰지만 또 이번에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90제곱미터 이상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자에게 되는데, 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구조례 적용 대상이면 2003년 12월 29일 이전에 분할되어 있어야 되고, 신조례 적용이면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이전에 이 분할되어 있으면 각각 분양자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구조례냐 신조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엔 단독 필지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 미만이면 주택 소유자는 현금 청산이에요. 무주택자는 분양 자격이 주어져요. 단독 필지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 미만인 토지 소유자는 2003년 12월 구조례 대상이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이 분리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2003년 12월 30일 전이지, 전. 이게 2003년 12월 29일이어야 돼. 29일 전에. 이게 가까운 이자가 빠져야 돼. 30일 전에, 그러니까 29일까지 소유권이 분리돼야 되고, 요건 이자 빼야 돼요.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자야 된다. 근데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지목과 현황이 모두가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사업 시행과 고시로부터 공사 완료까지 무주택자인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구조례 적용 대상에서만 해당이 돼, 이 신조례에서는 이 법 규정이 쏙 빠져가지고, 신조례에서는 권리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신조례에서는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된다. 여기까지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설명한 게.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가액이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보다 이상인 경우, 자,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권리가액이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이 이상인 자는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분양 신청자가 동일 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이 미만인 경우에는 그 현금 청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또 한 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 또는 1필지 토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이전이에요. 그러나 2003년 12월 30일 이전이 아니라 전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03년 12월 29일 이전에 분할됐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이렇게 돼. 이전에 부터 공유로 공동 소유한 경우, 분할돼가지고 공동 소유로 이 부유한 경우는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고 권리가액이 분양형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 이상인 자는 경우는 분양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여러 필지나 대지 소유자가 각자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수필지나
여러 필지나 대지 소유자가 각자 90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권리산정기일 이전에 분할된 경우에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숲필지를 합하면 합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로 90제곱미터 이상이든 이런 경우도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여러 필지나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때 주의해야 돼요. 한 재개발 구역에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 내에 여러 필지, 여러 개의 부동산이나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각각 분양권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공동 분양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10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재개발. 노량진 1재개발구역에 10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럼 10개를 갖고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고 나머지는 아까 이 현금 청산금 6억 1,400 받는 거 받았죠? 현금을 받는 거야. 현금 청산이 분양자격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걸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일 이후에 여러 필지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의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분양권은 큰 걸 받을 수 있겠지만 돈이 남아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 청산금이 생긴다. 그러나 조합 설립일 전에, 조합 설립일 하루 전에, 전에 같은 세대원이 아닌 다른 세대들에게 모두 팔았다. 그럼 각각 분양권이 10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합 설립일 날 이후에 팔았다. 여러분이 조합 설립이 됐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조합 설립이 일이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됐다. 그 이후에 살 때에는 뭘 조심했냐? 매도인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느냐, 2개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속여가지고 2개를 각각 없다 그러고 팔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밖에 안 나와. 그치만 매도인은 돈을 많이 벌겠죠? 2개 분양권을 각각 팔았으니까. 현금 청산 대상자를 파는 것보다는 각각 분양받을 게 파는 게 높잖아요. 그게 거짓말하고 팔면 그 사람은 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수인은 어떻게 했어요? 금전적으로 한 30% 40% 손해를 보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을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를 어디 가서 확인하냐? 조합사무실 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조합사무실 가면 이름만 대면 다 그 사람 어디 몇 번지 다 알아요. 다. 근데 조합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고 그냥 샀다. 사고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샀는데 그 사람 또 가지고 지금 그거 사면은 공동분양권인데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돈은 잠깐 다 치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이 설립이 됐다.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그 재개발 구역이 하나의 재개발, 다른 재개발이 아니야. 재개발 구역 같은 재개발을 위해서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 공동분양권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분양권자. 현금 청산 대상이 아니고 10개가 다 하나의 분양권이 나오니까 분양권 하나 큰 하고 나머지는 다 현금을 돌아가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아까 얘기했죠. 분양 자격하고 현금 청산하고 가격이 최소한 5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 입주할 때까지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이 조합 설립 이후에 때는 상당히 매매계약을 쓸 공인중개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더 조심해야 되고. 다세주택이 분양 자격과 유의할 점. 최초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주택 신축하는 경우도 뭐 분양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나 뭐 2008년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뭐 이하 다세주택은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다. 뭐 이런 부분도 뭐 조례에 따라 있는 거고. 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도 이 다가구주택을 이 다세대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분할 다세대라고 그래요. 분할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갖다가 주차장을 또 만들고 해서 집합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다가구주택을 갖다가 다시 또 합법하고 이 분할한 걸 분할대사자, 분할대사자 같은 경우는 각각 분양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을 이전에 이 분할대사자면 각각 나오고 이후에 분할했다면 전체를 통해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후에 분리했다면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이들을 둘 다 조합원이냐 또는 분양 대상이 다르게 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준공 당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준공 이후에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합쳐서 하나의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동의서는 두 사람이 모두가 제출해야 이 하나의 동의서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수인을 분양시설 하나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준공 이후에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이거 구조례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전에 토지와 주택이 각각 분리되어 있고 토지 규모가 건축조례에 따라서 이제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분양자에게 주어진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매수해서 종전이 자산의 권리가액이 증가를 가져와 대형 병행 또는 분양을 받거나 추가 부담금을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조합원이 분양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요 조합원 분양 자격 희망학습편이 있거든요. 이거 다양한 사례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 요거는 시간상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림으로 이런 거는 책에서 여러분이 봐가지고 이해하시면 이게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을 A, D가 공동 소유하고 대지가 160제곱미터를 B가 50제곱미터, C가 110제곱일 때 분양적이 몇 개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또는 이제 주택을 A가 B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대지를 160제곱을 B가 50, C가 110을 가질 때 분양적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 이런 등등을 이제 또는 뭐 주택을 A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를 110제곱미터를 B가 50, C가 60을 가지고 있다면 이럴 때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또 토지와 건물을 A, B, C가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분양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한 필지 위에 또는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이렇게 대지가 A가 50제곱미터, B가 100제곱미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 A가 단독 건물, 이게 B일 거예요. B가 이게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토지 위에 A와 B가 단독으로 가지고 때, 그러니까 이게 B가 되는데 오타가 나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분양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제 희망학습편이니까 그림 갖고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면 제가 지나가고 현금 청산에 대해서만 좀 제가 한번 좀 전에 같이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데 현금 청산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무허 건물 같은 경우를 소유한 경우도 분양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단독 다가구주택 등이 사실상 다세주택, 단독 다가구주택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이걸 사실적 다세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각각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책을 보시면 되고 이 사실상 다세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고 단독 다가구주택 등이 사실상 다주택을 투자하는 방법 이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협동주택에서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전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과 조치에 따라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어쨌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근린상가나 오피스텔 등도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어쨌든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되는 대상이 조합은 어떤 거냐? 나대지로서 단독 필지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구조례 적용이든 신조례 적용이 대상이든 이거는 이제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나대지로 단독 필지로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 미만이어서 주택을 소유한 자는 구조례든 신조례든 무조건 현금 청산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에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구조례 적용 대상에서는 분양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나 신조례에서는 현금 청산이라는 거. 나대지 단독 필지로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 미만 소유자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구조례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고 신조례에서는 현금 청산된다는 내용들을 여기 자세히 기재를 해놨죠. 그 나대지 공유 지분이 90제곱 미만이면 이건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유 지분이나 분리된 필지 등이 분양 대상에서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보면 공유 지분이나 분리된 필지 등이 분양 대상에서 해당되어도 분할 시점이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분할됐다면 분양 대상이 아니고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서울시 분양 자격과 현금 청산자를 분석했다. 이렇게 서울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은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이 가장 오래되었고 다른 지역 등의 경우도 서울시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르게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다른 지방단체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서 분양 자격을 분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과에 문의해서 분양 자격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손실을 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상 조합원과 현금 청산 조합원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분양 자격이 주어지는지 현금 청산되는 것들은 지금 있는 한 5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지금 강의 내용을 듣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읽고 또 실제 투자할 때 다시 또 한 번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